서울 변두리의 25평 아파트.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집은 오래된 가구들처럼 익숙하고 편안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편안함 속에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밤 8시. 대부분의 노부부들이 그렇듯 박철수와 김순자 부부도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둘의 마음은 달랐다. 순자는 이불을 덮으며 습관처럼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편하게 주무세요. 그 편하게라는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각자 편하게,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준비되어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 철수는 요즘 밤마다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내와 함께 잠자리에 들 때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젊은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완전히 식지도 않은 불씨. 그는 건강했다. 아침마다 30분씩 산책을 했고 동네 노인정에서 탁구도 쳤다. 한약을 꾸준히 먹고 담배도 10년 전에 끊었다. 무엇보다 아내를 향한 마음은 여전했다. 어느 날 저녁 철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은 것 같은데. 순자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다. 뭐가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 건강하다고. 순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챘다. 하지만 모른 척했다. 그래요. 건강하시니 다행이죠. 철수는 말을 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지? 뭐가요? 우리 둘이 그냥 룸메이트처럼 사는 것 같아서. 순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보,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제 그런 것보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괜히 무리했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철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마음도 욕구도 사랑의 표현도. 다음 날 오전 철수는 동네 경로당에 나갔다. 평소처럼 이영감, 정영감과 탁구를 치면서 담소를 나눴다. 야, 철수야.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이영감이 물었다. 무슨 소리야? 멀쩡한데. 아니야, 뭔가 힘이 없어 보여. 정영감이 끼어들었다. 나도 봤어. 요즘 산책도 혼자 하고 그러더라고. 철수는 피식 웃었다. 아내가 요즘 일찍 자서 그래. 허허, 그래. 이영감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우리 집도 비슷해. 여편네가 요즘 날 귀찮아 하더라고. 정영감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집도 그래. 이제 그냥 말로만 사랑한대. 세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말이야, 우리는 왜 아직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게 궁금해. 이상한 건가? 정영감이 진지하게 대답했다. 이상한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지. 우리가 늙은 거지, 죽은 게 아니잖아. 그 말이 철수의 가슴에 와닿았다. 맞아.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 그날 오후, 순자는 경로당 여성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친구 영숙이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요. 아이고, 병원은 가봤어요? 다음 주에 가려고요. 다른 친구 미자가 끼어들었다. 순자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뭐요? 철수 씨가 요즘도 그쪽으로 관심이 있나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남편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그쪽은 안 늙나 봐요.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는 좀 귀찮잖아요. 세 사람은 조용히 웃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숙이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솔직히 거의 안 해요. 핑계를 대죠. 피곤하다, 허리 아프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한다.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근데 가끔은 미안하기도 해요. 순자는 그 말에 공감했다. 사실 그녀도 남편이 싫은 건 아니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여전히 자상하고 착하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 저녁에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잠을 자도 새벽에 자주 깼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다. 그런 상태에서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었다. 한번 시작하면 다음날 더 피곤하잖아. 그냥 편하게 자는 게 낫지.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다. 하지만 가끔 밤에 옆에서 조용히 한숨 쉬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몸의 변화, 마음의 거리.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처진 몸. 예전의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이 나이에 뭘.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젊었을 때는 달랐다. 결혼 초기 그녀도 남편을 원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둘만의 시간이 설레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육아의 피로, 경제적 걱정, 시댁 문제, 건강 악화 하나씩 쌓이면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런 욕구들이 점점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묻어버린 것인지도 몰랐다. 편하게 사는 게 최고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 그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샤워를 했다.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로션도 발랐다. 오래된 잠옷 대신 깨끗한 티셔츠를 입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힐끔 봤지만 모른 척했다. 침대에 누운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아까 TV에서 봤는데. 뭐요? 사람도 기계랑 비슷하대요. 무슨 소리예요? 철수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오래 안 쓰면 녹슨대요. 관절도 굳고 근육도 약해지고. 순자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치챘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적당히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거죠.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소리를. 나이가 들수록 더 관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자는 책을 덮고 남편을 봤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나는 아직 여보가 좋은데. 순자의 얼굴이 붉어졌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중요한가요? 마음이 중요하지.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하지만 순자는 살짝 몸을 돌렸다. 여보, 피곤해요. 그냥 자요. 철수는 손을 거두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쉽게 잠들지 못했다. 침묵 속의 대화. 새벽 2시. 철수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다. 옆에서 순자도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다. 그녀도 깨어 있는 것 같았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자요? 응. 나 뭐가 문제인가요? 순자는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문제는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는 이해 못할 거예요. 이해하고 싶어요. 순자는 천장을 보며 말했다.
나는요, 솔직히 피곤해요.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해요. 철수는 조용히 들었다. 그리고요, 몸도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불편하고 그래도 한번 시작하면요, 다음날 더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잠도 설치고.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미안해요.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은 있어도 몸이 안 따라줘요. 철수는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그럼 우리가 서로 맞춰가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예요? 여보가 편한 방식으로. 내가 맞출게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이 조금 흔들렸다. 다음 날 오전, 순자가 경로당에 갔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여성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다. 어머, 순자 씨 왔네. 철수 씨 요즘 괜찮으시대. 우리 남편하고 얘기하던데.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영숙이가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씨, 어제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요. 뭐라고요? 철수 씨가 요즘 고민이 많대요. 순자는 당황했다. 무슨 고민이요? 영숙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 뭐 그쪽 얘기 있잖아요.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남편이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화가 났다. 철수가 거실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여보, 응? 경로당에서 이상한 소문 들었어요. 철수는 신문을 내렸다. 무슨 소문? 여보가 밖에서 우리 얘기를 했다면서요? 철수는 당황했다.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이 영감한테 말했다면서요. 철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였어요. 진지한 고민을 나눈 거지 험담한 게 아니에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여보, 그런 건 밖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요. 근데 나도 답답했어요. 순자는 말없이 부엌으로 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남편이 밖에서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든 거구나. 달라진 시선. 그날 저녁, 순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에 남편을 힐끔 봤다. 철수는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순자는 문득 깨달았다. 남편이 늙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아직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하다는 것. 그 눈빛 속에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움, 애정, 아쉬움, 외로움.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나? 설거지를 끝낸 순자는 거실로 나왔다. 철수 옆에 앉았다. 여보, 응? 미안해요. 철수는 아내를 봤다. 왜요? 요즘 제가 너무 차갑게 대한 것 같아서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여보 마음도 이해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TV를 봤다. 그리고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도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철수는 아내를 봤다. 순자가 계속 말했다. 다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철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천천히 해봐요. 서로 편한 방식으로. 순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무리하지 말아요. 약속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날 밤부터 철수는 달랐다. 예전처럼 성급하게 접근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침대에 누워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억지로 손을 잡으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가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내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순자는 그런 남편이 낯설었다.
평소 과묵한 남편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니. 하지만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말로 하는 스킨십.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변화가 생겼다. 철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커피를 내렸다. 순자가 좋아하는 농도로, 적당한 온도로. 설거지도 같이 했다. 내가 할게요라고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옆에 섰다. 산책도 함께 나갔다. 순자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순자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다. 철수가 자연스럽게 순자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순자는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의 품에 조금 더 기댔다. 여보, 응? 이렇게 그냥 있는 것도 좋네요. 철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요? 응.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철수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요.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순자는 남편의 체온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것도 사랑의 한 형태겠지. 선을 넘지 않는 용기.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철수는 조심스러웠다. 평소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누웠다. 억지로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은 조금 뻗어서 순자의 손등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순자는 그 손길을 느끼면서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쁘지 않았다. 강압적이지 않고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 철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응, 오늘은 그냥 이렇게만 있을게요. 억지로 뭘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서요. 순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배려가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더 움직였다. 잠시 후 순자가 먼저 몸을 돌렸다. 남편을 향해 여보, 응? 너무 가만히만 있지는 말아요. 철수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허락인가? 시험인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있으라는 말인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는 것. 조금 열려 있다는 것.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철수는 더 이상 성급하지 않았다. 순자가 편한 속도로, 편한 방식으로, 때로는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 때로는 머리를 쓰다듬었다. 때로는 가볍게 안기만 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순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남편이 가까이 오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끔은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여보, 손 차가워요. 잡아줘요. 그럴 때마다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입김을 불어 따뜻하게 해주었다. 어느 특별한 밤, 시간이 더 흐른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한 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순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여보, 응?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미안해요. 왜요? 제가 너무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서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나도 여보 마음을 이해 못했어요. 순자는 남편을 봤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눈빛이 보였다. 여전히 따뜻한 눈빛. 여보는 아직도 날 그렇게 봐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죠. 내가 처음 반한 그 사람인데. 순자는 웃었다. 이 주름투성이 할망구를 나한테는 여전히 예뻐요. 순자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갔다. 여보, 응?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있어도 돼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아내를 안았다. 억지로 더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그냥 부드럽게, 따뜻하게. 순자는 남편의 품에서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조금 더 가까워졌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만큼은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기분이 묘하게 좋았다. 가볍게 콧노래를 부르며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계란도 프라이했다. 순자도 곧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어머, 웬일이에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순자는 식탁에 앉으며 남편을 봤다. 남편의 표정이 달라 보였다. 더 밝고 더 활기차 보였다. 어젯밤 잘 잤어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 잘 잤어요. 여보는요? 순자도 미소 지었다. 나도 오랜만에 푹 잤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어젯밤의 그 작은 변화가 둘 모두에게 의미 있었다는 것을. 새로운 일상.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졌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늘었다. 산책도 더 자주 나갔다. TV를 볼 때도 더 가까이 앉았다. 그리고 밤에는 조심스럽게 서로를 배려하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매일은 아니었다. 순자가 피곤할 때는 그냥 조용히 쉬었다. 하지만 가끔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표현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예전의 젊은 시절처럼 열정적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 며칠 후 경로당에서 철수와 이영감이 만났다. 야, 철수야.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는데? 철수는 피식 웃었다. 그래요? 완전 딴 사람 같아. 무슨 좋은 일 있어? 철수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이영감이 알아챈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렇구나. 잘 됐네. 뭐가요? 아니, 그냥 표정만 봐도 알지. 같은 시간 여성 경로당에서는 순자와 영숙이, 미자가 수다를 떨고 있었다. 순자 씨, 요즘 표정이 완전 달라졌어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정말이에요. 뭔가 밝아 보여요.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혹시 둘이 화해했어요? 순자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다. 영숙이가 부러운 듯 말했다. 좋겠다. 우리 남편하고도 그렇게 지내고 싶은데.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제가 먼저 마음을 좀 열었어요. 어떻게요? 그냥 남편 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도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미자가 물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순자는 미소 지었다. 남편이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억지로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편한 만큼만. 영숙이가 감탄했다. 와, 철수 씨가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나 봐요. 제가 마음을 열어주니까 남편도 변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보고 있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생각해보니까. 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순자는 남편을 봤다. 무슨 얘기예요? 철수는 석양을 보며 말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정적이고 격렬하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제는요? 사랑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것, 손을 잡고 있는 것,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것, 이것도 사랑이더라고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맞아요. 나도 요즘 그걸 느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석양을 봤다. 그리고 순자가 말했다. 여보,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기다려줘서. 억지로 안 하고 내가 마음 열 때까지. 철수는 웃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데 급할 게 뭐 있어요. 순자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사랑해요. 철수는 아내를 안았다. 나도 사랑해요. 완벽하지 않은 완벽함. 그들의 관계는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순자는 가끔 피곤해서 남편을 거절했다. 여전히 철수는 가끔 서운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했다. 순자는 남편의 마음을 알았고 철수는 아내의 몸 상태를 배려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매일 같을 수 없어도 괜찮았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서 박철수 김순자 부부는 유명해졌다. 저 두 분 봐. 저 나이에도 저렇게 다정해. 손잡고 산책하는 거 봤어? 완전 신혼부부 같던데.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다. 경로당에서도 다른 부부들이 물어왔다. 순자 씨, 비결이 뭐예요?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비결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피곤하면 피곤하다고, 좋으면 좋다고. 그리고 상대방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다른 여성이 물었다. 근데 그쪽 일은요? 순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매일은 아니에요. 우리 나이에 무슨 매일. 하지만 가끔은 서로 원할 때. 그게 중요하구나. 억지로가 아니라. 맞아요. 억지로 하면 둘 다 힘들어요. 서로 원할 때 편한 방식으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박철수와 김순자 부부는 여전히 함께였다.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다. 밤에는 때로는 조용히 쉬고 때로는 서로를 껴안았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만의 방식으로 행복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젊은 신혼부부를 만났다. 젊은 아내가 물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뭐가요? 저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요. 저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철수와 순자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순자가 대답했다. 비결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철수가 말을 이었다. 나이가 들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모든 게 변해요. 순자가 덧붙였다. 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젊은 남편이 물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힘들죠. 근데 그 힘듦보다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여보, 응? 우리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철수는 웃었다. 당연하죠. 가끔 불안해요. 이러다가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 철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안 돌아가요. 우리 이제 서로를 아니까. 순자는 남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고마워요. 나를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내 마음을 받아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열정도 사랑도 욕구도.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확실히 몸은 예전 같지 않다. 체력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아프다. 하지만 마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와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따뜻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만큼은 70대에도 80대에도 여전히 살아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할 필요는 없다. 완벽할 필요도 없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박철수와 김순자 부부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매일 같지 않아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다면 불씨는 결코 꺼지지 않는다. 잠시 묻혀 있을 뿐 누군가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다시 불어주면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사랑은 평생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